하나금융지주가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으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낙점했습니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장 10년 체제를 끝내고 새 사령탑을 맡게 됐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법적 리스크라는 변수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예상대로 어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함영주 부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회초에는 은행장과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에서 경영 성과를 냈고 조직 운영 면에서도 리더십을 보여준 한 부회장이 최고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DLF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직원 채용 관련 재판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재판 선례 등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한 사법적 리스크도 크지 않다는 것이 회추위의 판단입니다. 리스크는 여전히 안고 있는 불씨지만 여러 차례 법률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다각도로 한 결과 아마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한 부회장은 상고 출신 은행원으로 시작해 42년 만에 금융지주의 수장까지 오른 고졸 신화의 상징적 인물로 꼽힙니다. 지난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초대 통합은행장을 맡아 두 조직의 안정과 외형 확대를 모두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특유의 영업력을 발휘해 처음으로 하나은행을 순이익 2조 원 클럽에 입성시켰으며 최근에는 ESG 총괄 부회장으로서 ESG 비전을 직접 설계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2년 김정태 회장의 취임 이후 10년 만에 새 수장을 맞이하게 된 하나금융의 최우선 과제는 디지털 전환. 한 부회장은 우선 올해 그룹의 경영 전략인 금융의 경계를 넘어서는 비욘드 파이낸스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 후보로 추천된 한 부회장은 다음 달 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 한국현대TV 전민정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금융그룹 10년 만에 회장을 교체합니다. 교체 이후 다가올 변화와 아직까지 남은 해결 과제에 대한 이야기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 기자 먼저 10년 만에 수장 교체입니다.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기도 한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봐야겠죠. 예. 오늘 하나금융 주가를 살펴보면요. 흐름이 좋았습니다. 4% 가까이 올랐는데요. 예. 하지만 수장 교체 효과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금융주 선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국민, 신한, 우리 등 다른 금융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투자자들이 하나금융그룹 수장 교체 소식을 악재로 판단했다면 시장 상황이 좋았다 하더라도 약세를 보였겠죠. 좀 반영이 됐겠죠. 네. 그런 만큼 수장 교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현재까지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함영주 부회장 지금 수식어가 화려합니다. 고졸 신화, 행원에서 회장까지 이런 수식어를 달고 있는데 경영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예.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의 초대 통합은행장을 3년 가까이 했습니다. 예. 이 조직 통합을 이끌었는데요. 끈끈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른바 덕장 스타일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또 그동안 이제 경력을 보면 은행 영업 부분에서 특히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예. 대전과 충청 지역 영업그룹을 이끌면서 성과를 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봤다시피 1980년 고졸 일반 행원으로 하나은행 전신인 서울은행에 입행을 해서 42년 만에 그룹 수장인 회장 자리까지 오르게 된 셈인데 예. 특히 고객 관리 쪽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단독 추천으로 말 그대로 내정이 된 상황이긴 한데 앞서서 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사안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채용 비리 관련해서 법정 공방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상황이 진행됐습니까? 네, 채용 비리 그리고 DLF 사태 예. 이렇게 선고가 각각 이번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전히 법적 공방 이슈가 남아있는 셈이죠. 사실 이 금융사들은요 법적 공방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회장 선임이 마무리가 되는데 예. 외국인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이 법적 리스크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금융의 경우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요 69.85%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 회장추천위원회가
법적 공방 이슈가 한 부회장의 회장직 수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선임은 다음 달 말에 이제 진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25일에 1심 선고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 내정 발표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결론이 난 걸 보면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승소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걸까요? 확실히 그 시장의 예상보다 어떤 이런 회추위의 그 결정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예.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선례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네. 먼저 채용 재판 관련해서 신한금융의 조영병 회장 사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영병 회장은요, 채용 비리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다는 사유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하명조 부회장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영병 회장과 하명조 부회장은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이 조영병 회장의 사례가 하명조 부회장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그러면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DLF 사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파생 결합 펀드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금융도 승소를 했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하나금융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하고 결정을 한 걸까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명부 부회장 같은 경우는 DLF 사태에 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예. 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와 관련된 선고가 오는 16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안으로 승소한 바 있는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의 사례를 보면 이 역시 하명조 부회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해 손태승 회장은 현행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아닌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선례를 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내정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내용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 한 부회장 체제에서의 과제로 또 꼽히고 있는 게 앞서서 리포트에서도 좀 소개가 됐지만 수익성 강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입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일단 지난 2012년부터 김정태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제 하나금융을 이끌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M&A들을 통해서 몹집을 키우고 또 안정화를 꾀해왔는데 한 부회장은 이 비은행 부문 수익성 강화라는 과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네. 최근 하나금융이 보이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나금융투자, 또 하나캐피탈, 하나저축은행, 하나생명 등 비은행 자회사들의 기초체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하명중 부회장이 은행 외에 비은행 계열사 경험이 없습니다. 예. 때문에 이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 이후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디지털 전환 역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부회장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년 만에 세대 교체를 앞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새로운 발판을 딛고 성장할 수 있을지 또 지켜보시죠.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